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랑 먼저 시작하기 전에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은 시옷, 히읗, 시옷, 히읗. 여러분 근데 수화 할 줄 알아요? 자기 이름 혹시 수화 할 줄 아는 사람? 아, 사랑합니다. 뭐 이거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거죠. 무슨 뜻이? 맞다, 맞다. 예, 맞다, 긍정적으로. 예쁘다, 뭐, 맞아, 뭐. 예쁘다. 저희 어, 엄마가 그 선생님이었잖아요. 아, 수학 선생님. 그렇구나. 어. 음. 저는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율동 대신에 어, 수화를 하는 경험만 있었다가 대학교 때 수화 수업을 들었거든요. 두 번. 그래서 음, 첫 번째 알려준 게 자기 이름 이렇게 쓰기. 음, 아무튼 중요한데 이게 또 나라마다 다르던데요, 수화가. 그렇지. 다르더라고요. 어, 똑같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공통적인 거는 우리가 영어를 공통어로 하듯이 어느 나라 가도 그 영어 단어 쓰면 소통이 되듯이 좀 그럴 줄 알았는데 음, 나라마다 다 달라가지고. 음, 오, 근데 어머님이 멋있는 일 하셨네. 음. 그 수화 쪽으로 하시게 된 혹시 이야기 알아요? 스토리? 궁금해요. 엄마, 아니, 원래 일반 고등학교 계시다가 특수학교로 아, 이제 옮기신 거죠. 그렇다고? 음, 응, 그렇구나. 왜냐면 제 그 수화 선생님, 교수님은 네, 수화로 대화하시는 분이거든요. 음, 네, 이제 이렇게 좀, 네, 네. 이거 뭐라 말해야 돼? 예, 뭐 쉽게 말하면 좀 장애가 있으셔가지고, 네, 그래서 소리를 잘 못 내세요.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도 음, 수화로 대화하셔가지고, 그래서 수업을 음, 듣는데도 이해 안 될 줄 알았는데 이해 다 되다. 신기해. 음, 진짜로 바디랭귀지의 힘을 많이 보기도 했고요. 왜냐면 음, 막 표현해 주시는데 막 제가 수화가 익숙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수업을 어쨌든 설명을 해주시고 이해하고 하는데 80%는 다 이해했거든요. 음, 그때 역시 언어를 가지고 소통하는 거는 진짜로 메러비안의 법칙에 따라서 말의 내용은 7%밖에 안 되고 그 외 얼굴 표정과 제스처가 음, 90% 넘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때 많이도 경험했어요. 음, 그래서 직접 소리를 이렇게 한국말로 또박또박 하시는 게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음, 걱정했는데 다 이해하고 막 깔깔 같이 웃고 막. 음, 음. 음. 네, 아무튼 어머님도 특수학교 가셔서 더 그쪽을 하셨구나. 근데 진짜 멋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멋있고. 근데 진짜 기회가 되면 수화를 배워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수화가 바디랭귀지다 보니까 또 나라마다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딱 정확하게 한국에서만 쓰고 좋지. 그래서 우리 막 옛날에 V 이렇게 하기 싫어가지고 막 이거 지문 나온다 이제 이제 카메라 음, 너무 좋아져서 안 된다 바꿔라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막 했었던 잠깐 시즌이 음, 있었잖아요. 근데 영국인가 유럽에선 이게 우리 가운데 손가락 욕하는 거랑 똑같다는 의미더라고. 이게 우리는 막 V를 거꾸로 잘못 귀여운데.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로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 따르듯이 그거는 또 맞춰서 하는 게 예의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여러분 시옷 히읗 히읗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왜냐면 제 이름이 화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호예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시옷 히읗 와, 뭐라고요? 네? 소 COT, 히읗 COT이라고 그래서, 시옷 히읗 예. 여러분들에게 이 경험이 있는지 궁금해요. 시옷 히읗. 참고로 이 질문은 그 아티스트웨이 마지막 12주 있다가 나누면 좋겠다 했던 질문이라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시옷 히읗. 앞에는 이응이 받침이 있어요. 뒤에는 받침이 없어요. 모음으로 끝나. 힌트는 change의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overcome에 관련된 뉘앙스가 있고요. 승화. 아하! 역시! 음. 지혜님.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우리 지혜님의 승화의 경험을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승화라는 단어 자체에 승화의 뜻이 뭐예요, 근데? 경험이 있나? 지혜님. 그죠? 뭔가 진짜 이렇게 오버컴이라고? 뭔가 네, 찾아볼까요? 전 세상 경험 아니야? 그 정도 높은 긍정적인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우선 이 단어가 솔직히 우리가 평소에 막 그렇게 많이 쓰진 않은 수 있으니 그거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지혜님이 갖고 있는 개념으로는 overcome의 느낌? 오케이. 다른 분들은요? 승화하면 어떤 이미지나 어떤 뜻으로 알고 계세요? 물론 문제에서 더 그렇지. 올라간다고 해야 되나? 전보다 더 나아진 모습으로 변화되는 걸 얘기하기도 하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12주차 그거 읽으면서 질문이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겪었던 나의 아픔이나 고통이 다른 사람들한테 지혜를 주는 기회가 되고 그들을 치유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응원해주는 경험이 있었는지가 궁금했어요. 내 아픔이 누군가에게 응원이 되고 공감이 되고 때로는 내가 먼저 경험했던 그 지혜로 그들에게 힘이 되었던 시간. 여러분들은 살면서 언제 그런 걸 해보셨을까요? This is the story. 생각나시는 분? 오케이. 지희님? 저만 생각나요? 아, 그런가 그렇구나. 봐요. 좀 시간을 드리면 나지 않을까요? 전 모든 뭐 사람들이 말할 때 잃어봐야 그 소중함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저희 엄마가 내 스스로가 뭐 감정적으로는 슬프고 뭐 속상하고 그런 감정이 많았지만 비슷한 경험이 생겼을 때 조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저의 경험들을 나눌 때가 좀 많기는 해요. 제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그 해에 바로 친하게 지내는 동생 아빠가 암에 걸리셨거든요. 근데 딱 1년 뒤에 돌아가시더라고요. 굉장히 빨랐어요. 폐 쪽이라서 그런지. 그리고 발견했을 때도 좀 늦었고 그래서 그럴 때 그리고 지금도 친하게 지내는 언니가 엄마가 또 암이 발병이 되셨는데 건강이나 이런 쪽에 대한 지식이 훨씬 더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이 되니까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때가 더 많더라고. 나의 갖고 있는 지식과 그 현재의 그 마음 상태와 내가 움직이고 있는 몸은 다 따로 놀아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저의 감정, 그때 그런 상황이었을 때 감정과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하면 내가 후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를, 그 후회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를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그 동생은 저한테 나중에 그랬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눠줘서 고마웠었다고 그런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또 경험이 그렇게 엄청난 승화까지는 아니지만 주변의 감정 공유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감사합니다. 뭔가 나의 아픔을 내가 진짜 겪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그때 언제 많이 느꼈냐면 제가 호주에 있을 때 1년 반 정도 지난 상황이었고
그때는 락다운이 되어 있어서 제가 한국에 가지 않는 이상 남자친구는 호주에 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막 2024년에 보도를 열겠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2년 뒤에 오픈할 거다. 이렇게 하고 저도 이제 거기에 살고 싶으니까 영주권을 위해서 이제 나는 대학원을 가야 되겠다. 앞으로 2년이 필요해.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만 기다려준 남자친구한테 2년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을 너무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그냥 언제 올지 모르게 오매불만 기다리게 하는 마음이 좀 무거워서 결국에는 남자친구한테 좀 이렇게 싫어서 헤어지는 게 아니고 상황이 진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각자 우선 하는 거에 집중하고 그냥 이렇게 멀리진 않지만 그냥 친한 친구 정도 그냥 이렇게 연인 말고 이렇게 지내자라는 말을 어렵지만 결국엔 끝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별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 거거든요. 내가 얘기했는데 내가 이상하던데 내가 얘기해놓고 그냥 뭔가 그랬어요. 그래서 막 2년 더 기다려달라는 말이 막 이성적으로 너무 안 되는 거야. 1년 반 기다려줬는데. 그래서 그때 처음 저한테는 이별을 경험한 거죠. 내가 이별을 해놓고 이별을. 근데 진짜로 난 진짜 신기한 경험을 했다? 내가 분명히 평소같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매장에서. 아무도 없는 순간이 되면 여기서 눈물이 그냥 떨어지던데? 그냥 수도꼭지야. 그래서 이렇게 막 사람들 오면 또 아닌 척하고 막 그렇게 막 내가 되기도 하고 막 심장 쪽이 너무 아파가지고 막 때려서 그러니까 막 다른 데가 아프면 이 아픔이 덜할 줄 알고 막 때려도 그 아픔이 계속 몇 시간째 가고 막 신기하고 되게 다시금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이별을 그때 경험을 하는데 제가 이별했다는 거를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거의 좋은 사람 만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화가 나던데요. 아니 내가 이 사람이 싫어서 헤어진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나빠서 헤어진 게 아닌데 근데 그 수많은 위로해준 말 중에 딱 한 명의 친구가 해준 두 마디가 엄청 힘이 됐어요. 1번 잘 견뎌라. 그냥 그 시간이 쉽진 않으니 그래서 이별은 해도 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거라던데 힘들 건 그 자체를 그냥 힘든 상황인 건 맞으니 그냥 견뎌라 라는 말.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 사람이 더 좋을 거야 이렇게 얘기 절대 안 했어요. 그냥 너의 상태 그 아픔이 이거 힘드는 것들을 혼자만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뒤에 뭐 주변에 이렇게 이별해서 힘들어하는 친구 있잖아요. 절대 얘기 안 한 말이 있어요. 다음 사람은 더 괜찮을 거다. 라는 말은 절대 안 해. 내가 그 말이 1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내가 뼈저리 경험했기 때문에 그 뒤부터는 절대. 왜냐면 그 속사정 누가 하냐고요. 물론 진짜 나쁜 놈이고 막 바람 펴서 헤어진 거면 당연히 다 좋은 사람 만날 거라는 말이 맞지만 사실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도 인지를 못했죠. 내가 뭐 이별해본 적도 없으니까. 그래서 제이님이 겪었던 그 아픔이 누군가의 그 비슷한 아픔을 있을 때 나도 그랬다. 힘들었지. 뭐 이런 공감해주는 말들로 이렇게 내 아픔을 또 남에게 이렇게 오픈했을 때 또 그런 서로 치유해주는 힘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제이님 감사하고 다른 분들 혹시 있어요? 생각난 나의 승화 했던 저는 이제 그 경험들이 승화라고까지는 사실 그동안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러니까 관점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됐던 계기가 저랑 같이 일했던 한 번은 일했던 상사 중에 제가 만난 상사 중에 가장 독하고 가장 드라이한 사람이고 여성 상사인데 여자를 엄청 더 경쟁사고 여자를 까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대 나온 친구가 있었는데 나 고대 가서 수업 들은 적 있다. 그러면서 엄청
그 사람하고 이제 친분을 과시하는 그 사람 되게 똑똑한 선배였거든요. 근데 선배가 지금 왜 이래? 이 여자. 거의 진짜 그 표현 썼어, 저한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독하고 정말 괴롭히고 또 사람들을 되게 치사하게. 근데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한 친구는 저보다 일찍 들어왔던 친구인데 고졸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어떤 멘트에 자기 개인 수첩이나 이런 거 멘트에 누구누구는 고졸 이런 식으로 적어 놓은 거. 그리고 1분 지각. 1분 지각했고 고졸이고 그런 걸 적어 놓고 쟤는 항상 불만이고 저는 누구보다도 그 친구가 열심히 하는 친구였거든요. 아무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이제 그런 거였죠. 본인은 이제 이대 나왔고 그리고 11시, 12시까지 퇴근을 안 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래야 되는 거야. 여자라서라는 걸 싫어하는 만큼 여자가 결혼해서 애 때문에 일찍 각오하는 걸 인정을 할 수 없어요. 나는 뭐 애 없냐? 나는 뭐 애 안 낳냐? 그런데 그래서 그분 때문에 엄청 많은 아이들이 울고 또 뭐 저한테 근데 저는 하필이면 그때 육아휴직을 출산을 한 거예요. 그분이 오고 나서 한 달 만에 내가 출산을 들어가서 애들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막 우는 거 엄청 언니. 울었어. 언니, 막 선배님 하면서 엄청 울었어요. 아, 이분이 근데 제가 그래서 그 친구들 결론은 한두 명씩 다 빠져나가. 저 혼자 있었는데 엄청 그 사람이 독한 사람이었고 그분이 부서도 계속 옮겨 다녔어요. 왜냐면 부서원한테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랬던 그분이 갑자기 회사에서 그때 딱 IMF 때였거든요. 딱 그 명태를 자발적이 아니라 강제적을 당했어요. 지금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근데 그분이 휴가를 한 번은 안 낸 분이거든요. 제가 6년 동안 있을 동안에 한 번도 저 휴가 갈 때서 엄청 뭐라 그래. 이지혜는 이렇게 바쁠 때 그냥 나는 뭐 휴가 안 가고 싶냐고 막 이랬는데 그런데 저 혼자 견뎌냈어요. 그때 그분이 일주일 동안 회사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일 있나? 이상하다, 이 사람.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잠깐만 어디로 나오라는 거예요. 갔더니 할머니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 느낌은 할머니처럼 얼굴부터 모든 게 망가져 있어. 알고 봤더니 회사에서 어쨌든 이런 그 강제적인 그걸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본인이 천년만년 우리 회사에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저한테 몇 가지 뭐뭐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제가 그걸 딱 봤을 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늦게 와서. 아니요, 괜찮아요. 음. 지금 승화해본 경험이 있는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내 아픔을 남에게 나눠줬을 때 힘이 되고 뭔가 지혜를 주는 기회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네, 지혜님 이어서 얘기해주세요. 네, 그런데 이제 그분을 딱 보고 나서 마주 앉아 있는 그 시간에 치열하게 살고 살아남으려고 했던 그 여자로서 이분 여자로서의 한 인간에 대한 그게 진짜 확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연민일지 그런 게 너무 느껴요. 저는 제 인생에서 사람에 대한 이 연민이 오롯이 그 사람에 대한 연민이 생긴 순간이 바로 그때였어요. 이 사람 나름의 진짜 사실 6년 동안 저도 사실 엄청 힘들었거든요. 안도했겠지. 와,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아니, 오줌 소태에 걸리기 전에 그러면 화장실 가면 될 거 아니야. 네. 엄청,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것이 이런 분을 말하는 거구나라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를 경험했던 분인데, 그때 그 모든 것이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가엾구나, 이 사람. 진짜 엄청 치열하게 했는데, 본인은 그게 배신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인간으로서의 그거를 탁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눈 녹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었던 해달라는 마음이 거를, 알지 못한 마음. 내가 그분이 해달라는 걸 다
사실 귀찮은 일이었거든요. 다 해드리고 그분 해주고 유일하게 그분이 회사 나가서도 연락하는 게 이제 저가 됐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분 나가고 나서도 그 고졸이랑 그 친구는 10년이 지나는 시점까지도 악몽을 꾸는 거예요. 그분한테 당했던 그걸 얘기할 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야, 그래도 그분의 마지막이 이랬다. 근데 얘는 벌 받은 거라고. 그래서 뭐 그 입장에선 그럴 수 있지만 사람이 사람으로서 당하지 않아야 될 걸 난 당한 느낌이다. 그러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은 옹호가 아니라 한 인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기 시작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뭐 이해를 한 친구는 이해를 했는데 그 고졸 그걸 겪은 그 친구만큼은 지금도 1년에 한 번쯤은 그 악몽을 꾼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었던 거, 그만큼 사람에 대해 다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계속 이제, 왜냐면 이 친구는 또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기 원치 않거든. 누구보다도 진짜 그럼. 좋아하는, 너무 열심히 했던 친구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또 다른 이제 다시 회사 생활을 시작하는 어떤 후배들한테 나 때문이 아니라 이런 상황은 있을 수 있어라고 얘기해주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가 멋진 선배로. 든든한 선배로. 좋았겠다. 부럽다. 지혜님 후배들이 부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 벌써 40분이 지났다? 똑같은 링크로 바로 들어오시면 돼요. 미안해요. 말이 길었나 봐.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진짜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를 다른 사람들한테 할 때요. 고를 수 있잖아요. 그냥 내가 태어날 때 부모님한테 저는 할아버지에게 받은 이름이에요. 사실 제 사촌 언니 이름이었는데 아빠가 가지고 온 게 아니고 물려받았어요. 아버지, 원래 할아버지가 이렇게 큰아빠 자녀 태어나면 주려고 만든 이름인데 이미 지었습니다, 아버지! 해서 그러면 내려왔어. 제가 내 동생이 이름을 갖게 됐지만, 근데 아무튼 이름마다 이렇게 내가 정한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제 이런 닉네임이나 이런 것들은 예모형은 내가 지을 수 있는데 그거를 의미 있는 걸로 한번 진짜로 골라보고 아니면 이미 있으면 그걸 어떤 의미로 하면 좋을지를 그걸 고민해봐도 참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요. 왜냐면 제가 아는 지혜라는 친구 있는데 혹시 여러분 우사인 볼트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우사인 볼트? 그래서 우사인 볼트 같은 지혜라는 걸로 자기소개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끝까지 한다. 아, 오케이. 무슨 상황이었냐면 이제 동생이었는데요. 지혜라는 친구는 한번 멘토쌤한테 가서 상의를 한 거예요, 상담을. 선생님, 제가 진짜 막 마음이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거 할 사람 하려면 손을 들어야 되는데, 손이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장도 해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어디 대회 나가는 것도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막 노래는 좋아하니까 막 뮤지컬 할 기회도 있었는데, 손이 안 들어진대요, 여기가. 이게 너무 무겁대. 마음 막 하고 싶은데 이 손이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기회를 놓쳤다. 그래서 나는 그게 고민입니다. 라는 그 이야기로 상담을 제 멘토님하고 했었는데 그때 멘토님이 우사인 볼트 하면 뭐가 떠오르냐라고 질문을 했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우사인 볼트 하면 뭐가 생각나요? 달리기죠. 세계에서 제일 빠른 사람. 세계 제일 빠른 사람. 그러기도 하고 어쨌든 탕이라는 소리가 나는 순간 바로 즉시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울사인 볼트라는 그 이미지가 어쨌든 즉시 실행하는 그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어서 지혜야 너는 앞으로 너의 소개를 할 때마다 우사인 볼트 같은 지혜라고 꼭 소개를 하렴. 이렇게 미션을 줬거든요. 그래서 지혜는 그 말을 따라서 새로운 사람 만날 때마다 우사인 볼트 같은 지혜입니다. 제가 아직 이렇게 즉시 실행하는 게 어려워서 더 그거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자기소개를 합니다라고 말을 계속 했었는데 1년 뒤에 찾아왔어. 뮤지컬 티켓과 함께. 쌤 제가 뮤지컬 해요. 오세요. 이렇게. 그리고 그 뒤에는 뮤지컬 대학원도 갔어요. 미국으로. 대박이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를 한번 고민해봐요. 물론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말 이것도 좋은데 그걸 의미를 담아서 하면 그게 또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미미라고 한국어 이름은 따로 있지만 미미라고 이렇게 하면서 항상 스스로한테도 얘기해줘요. 아, 내가 수업을 할 때도 이 두 가지를 잘 하고 있는지도 막 생각하게 되고,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도 이 의미 있고 재밌는 일을 계속 이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상기시키기도 하고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지그림님 이름이 이뻐서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림을 하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언니님도 이제 미술을 전공했지만 그림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그림을 그만두시는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왜냐면은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아니면 이제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그래서 아, 그림 하는 것도 이게 경제적으로 받쳐줘야지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회원들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은퇴를 하고 대부분 이제 은퇴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이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희는 그 한지 그림은. 왜냐면 종이를 찢어가지고 이제 그림을 하나하나 하는데 진짜 좋아하지 않으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만드는 게 그냥 일반 유화나 수채화나 이것처럼 그냥 붓으로 해가지고 쓱쓱쓱 하는 게 아니라 한지를 찢어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중간에 이제 하다가 안 한 사람도 있고 나중에 뭐 직장 생활 한 사람도 있고 뭐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또 여건이 안 돼서 그리고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리고 집안이 좀 편안해야지 이게 그림이 되지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또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게. 그래서 지금 하시는 분은 다 두루두루 그냥 집안도 편안하고 아 내가 어느 정도 그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 경제적으로 조금 되는 사람 그래서 아 이게 경제적으로 조금 안정이 돼야 이런 그림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조금 그런 사람들한테 저는 도움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조금 좀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돼서 그런 노하우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한 다음에 같이 그림을 하고 쭉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조금 알리고 그리고 제가 외국에서 나가서 사는 게 제가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동경의 대상이었단 오래, 말이에요. 오래. 그래서 남편을 만난 것도 그것 때문에 만났어요. 남편을 제가 처음에 대학교 4학년 때 배낭여행에서 만났거든요. 일본에 배낭여행 갔는데 그때 우리 당시에 제가 대학교 때 다니까 제가 미대 다닐 때 그때 MMMG라고 소품 되게 조그만 해가지고 이런 아이디어 소품 같은 거 많이 하는 샵이 있었어요. 야, 우리가 사업해보자. 그래서 친구 3명이서 해가지고 일본에 시장 조사를 하러 갔던 거예요. 근데 일본은 물가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저희 생각 그 한국 마인드죠. 우리처럼 이렇게 좀 집이 큰 줄 알고 일본에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 우리 얹히자. 작아, 조금 작아. 며칠만 이렇게 묵자 해가지고 아는 사람 통해가지고 이제 남편 그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일단 만났어요. 응. 원래는 이제 거기에 좀 얹혀서 한 며칠간 이렇게 있으려고. 왜인걸? 너무 일본이 작지. 진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사람한테 얹히지는 않고 그냥 우리는 이제 숙소 따로 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밥을 이제 한 끼를 사주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그 사람은 한 50만 원 들여가지고 우리 밥을 사줬대요. 근데 그렇게 비쌀 줄 몰랐어요, 물가가. 그 당시에는. 제 대학교 4학년 때. 근데 정말 집을 가보니까 코딱지만 하고 화장실도 코딱지만 하고 야, 내가 이런 데서 저 사람한테 얹히려고 했던 그 생각이 난 미안해. 잘못이었다. 너무 미안했다. 그래서 진짜 우리 따로 방을 구해가지고 가게 진짜 천만다행이다. 그래서 그 인연으로 해가지고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너무 없으니까 오다이바를 안 가려고 그랬는데 오다이바를 꼭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오다이바가 분당처럼 신도시였고 섬이었어요. 근데 그 다리로 연결되어 있어서 거기에 막 후지 TV라든지 이런 데 핫한 그런 기업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느낌이. 그래서 전화하면서 이제 남편한테 그때 전화하면서 저 좋은데 진짜 안 가려고 그랬는데 안 왔으면 큰일 났다. 그러면서 좋은데 소개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 인사를 하고 그때 친구들에 의하면 너희 그 눈빛이 2, 3야드 달랐다. 돼. 뭔가 어, 썸띵이 있었다. 알랑꼴랑 했다는 거예요. 콜랑. 그래서 그때 이제 남편이 이제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이제 계속 이제 전화를 하고 이제 연락을 했죠. 그래서 남편이 막 한국에 막 들어오는 거야, 갑자기. 그리고 내가 또 남편이 이제 한국에 들어온다고 그랬을 때 제가 또 일본에 그냥 몰래 가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2년이 됐는데 뭐 결국엔 결혼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또 이제 한국에 잠깐 몰래 들어왔는데 막 길 가다가 어머님한테 또 걸린 거지. 역삼동에 어머님 의상실을 가는데 어머님은 항상 그 가시는 의상실이 있어요. 옷을 이제 맞춰 입으시니까. 근데 그러면서 갑자기 누가 찐아 이렇게 딱 부르는 거야. 제 남편이 재진이거든요. 그래서 찐아 이렇게 부르는데 어머니인 거야. 막 도망갔잖아. 그러니까 걸린 거예요. 딱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연애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애 7년 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만나고 저는 남편 만나면 저는 일본에 가서 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남편을 더 좋아했을지도 몰라요. 그 목적이었어요. 저는 외국에 나가 사는 게 아, 꿈이었기 때문에, 동경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에 취직하면은 무조건 나는 해외 지사 나는 신청할 거라고. 그래서 남편에 대한 그런 게 그런 게 있어가지고 더 남편을 처음에 이렇게 좋아했을지도 몰라요. 호감을. 외국에 나가서 살려고. 사람이니까. 그랬는데 남편은 장남이다 보니까 대학교도 거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근데 이제 장남이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이제 들어오게 됐네. 근데 서방님은 계속 이제 외국에서 이제 계속 살고 일본에서 계속 살고 그래서 아이고 나는 남편을 아이고. 다 외국에 가려고 살려고 결혼했는데 결국엔 또 한국에 컴백을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와 버렸어요 남편이. 그래서 지금 한국에 전혀 외국에서 살 그거는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남편은 절대 외국에서 나가서 한번 살아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학생들 그렇고 이제 그 가족끼리 거의 그 주재원으로 한 두 번을 이렇게 나가서 일본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이짐에도 여한이 많이 없겠네. 초등학교 때 이짐에도 많이 당해봐. 그 다음에 또 대학생 때는 한국 사람이 더 무섭다고. 남편은 고3 때 바로 일본 대학을 갔거든요. 근데 무서운 게 한국 사람이 더 무서운 게 일본 대학에 있는 붙은 사람들은 다 재수, 삼수. 그냥 현역으로 들어온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남편밖에는. 그래서 남편이 거기에서 완전히 또 한국 애들이 더 무서운 게 왕따를 시킨 거예요. 거기서 부러워. 뭔지 알죠? 더 얘는 현역으로 들어왔으니까 이 조그만한 게 막 이러면서 완전히 그래가지고 아예 한국 사람하고는 안 친하고 일본 애들, 오리지널 일본 애들. 그리고 남편은 초등학교 때 갔기 때문에 일어가 완벽했던 거예요. 근데 대학생 때 온 사람들은 나이도 많은 데다가 발음도 안 좋은 데다가 일어도 못 하는데 그러니까 공격의 대상이 된 거야. 그래서 한국 사람이 더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여곡절이 엄청 많아서 한국 사람 남편 잘 안 좋아해. 너무 당한 게 수모로 너무 당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한국 사람이 더 무섭다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맞아요. 뒷담화 까고 막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일본 애들이랑 더 많이 친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육각형 인간 얘기할 날인데 여기 계시는 육각형 인간. 모든 분야에 완벽한. 그래서 결국에는 외국에 나가서 사는 게 꿈이었고 또 한지 그림을 알리려고 나는 외국에 나가서 할 거야 했는데 뭐 외국에 나갈 일은 진짜 없게 된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남편이랑 외국에 나가서 사는 게 꿈이면 남편이 결혼도 했는데 남편은 이제 완전 한국으로 귀국해서 나갈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가지?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 근데 뭐 나중에 아들이랑 같이 또 나갈 기회가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 지금 아들이 이제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얘가 지금 목표는 한국에 있는 송도에 있는 학교지만 얘가 송도에 있는 학교를 갈지 외국에 있는 학교를 갈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래서 나갈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주 조그만한 나의 꿈을 예전에는 버렸는데 지금은 다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영어 공부를 조금씩 해야지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학교에 가가지고 상담할 때마다 자괴감이 외국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하는데
나만 아무것도 말을 못하고 하니까 이번에 상담 갔을 때도 완전히 흑인 선생님인 거예요. 월드지오는. 그래서 세계사 저기를 물어보고 싶은데 통역을 이제 붙여가지고 신청을 해가지고 했는데, 아, 내가 영어를 정말 잘하면, 내가 이거 프리토킹 하면은 나 진짜 너무 좋을 텐데, 답답함이, 학교 상담 갔다 오고 나서 이제 PTS 하고 나서, 중간고사 보고 나서 항상 이제 PTS를 하거든요. 이제 성적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을 했고, 성적이 어떻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거기에서 월드지오가 F가 나온 거예요. 놀래가지고, 왜 F가 나왔지? 놀래가지고 보니까 얘가 선생님 말 잘 안 들은 거야. 선생님은 무조건 이렇게 외국 사람들은 칼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뭐 했는데 몇 번이나 얘기를 했다. 근데 얘는 남자이다 보니까 막 그런 거를 챙기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무조건 시간이 딱 지날 때는 무조건 F인 거예요. 애누리 없이. 근데 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반에 그런 애들이 수두룩해요. 이번에 완전히 외국 선생님인데다가 말도 안 통하고 약간, 그리고 그 사람은 칼이고 그냥 딱 얘기했는데 나는 무조건 이메일로도 공지하고 무조건 난 공지를 했어. 이렇게 딱 얘기해 버리니까, 그래서 얘가 상담을 그 선생님하고 절대 상담 안 한다고 했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같이 얘기해 보니까 얘가 안 챙기는 것도 많고, 제가 만약에 영어를 잘했으면 이런 거 좀 챙겨가지고 해줬을 텐데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이런 것도 못 챙기고 무슨 공부를 하는지 그런 것도 다 체크가 안 되니까 더 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진짜 나의 1년 후의 목표는 이 선생님이랑 그냥 스몰 인사하고 토크 하는 얘기하고 거. 어땠는지, 네, 그런 것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다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1년 뒤에 우리 한지 그림은 승화했다고 이야기를 하시겠네요. 내 옛날에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렇게 번역 붙여가지고 했는데 지금 했더니 영어가 어느 정도 돼서 이제는 너도 할 수 있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옛날에 못했고 도망갔는데 이제 영어를 극복하고 나서 했더니 되더라. 누구나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우리 한지 그림도 곧 얘기할 날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 기대가 되네요.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아, 될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응원합니다. 그래서 승화를 이제 앞으로 할 1년 뒤가 기대됩니다. 화이팅! 화이팅! 우리 유진님은요? 화이팅! 그때는 음, 번역 안 붙이고 내가 할 수 why 있게. not? 해봐요. 우리 유진님은 혹시 승화해봤던 경험이 기억이 나셨어요? 아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많지, 중에 사실 제일, 살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최대 승하가 된 일이 IMF 때 아빠가 부도가 확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경매가, 뭐지, 빨갛다 딱지 아, 붙인다는, 붙이러 온 거예요. 저는 12번만 그때 맞춰. 처음 이제 책상. 근데 책상은 안 붙여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 필요한 그런 거는 다 빼고, 뭐, 텔레비전, 돈 드는 건 다 붙이고, 공부할 때 필요한 건 안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 책상, 뭐, 오빠 책상, 뭐, 이런 건 이제 다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그 책상을 들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음, 그 집이 할아버지랑 이제 다 같이 살던 집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옮겨야 되는데, 집을 이제 알아보니까 더 이제 작은 집으로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한번 이제 현타가 왔었는데, 제가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 제가 그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되게, 좀 돈에 대한 개념이 계속 없었을 거야. 계속 없고, 계속, 저는 그때 저번에 얘기했듯이 돈 없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했었거든요. 왜 돈이 없지? 그리고 돈 없는 건 죄악이지. 그 정도까지 생각했는데, 엄청 겸손해지고, 어려운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음, 그때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때 다행히 대학생이라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재밌는 일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뭐 이제 교수님들 추천으로 해주니까는 막 또 돈도 되고 재밌고 지금은 못하는 그런 아르바이트 경험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그때는 몰랐지만. 그래서 그때 아빠한테도 지금 고마워해요.
아빠 음, 그때 이제 부도 안 났으면 진짜 내가 언제 딱지를 붙여보겠어. 그런 거 언제 보겠어. 그러고 진짜 그때 아니었으면 아빠만 지금 믿고 아직까지 살고 있었을 거야. 아빠 엄마만 바라보면서 엄마 아빠 다 해주겠지 했을 거야. 음, 음. 근데 그래서 저도 이제 애들 교육 시킬 때 그게 제일 저는 1번이 된 것 같아요. 애들 독립.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사실 살다 보면 그 스티브 잡스도 이야기한단 말이죠. 삶은 벽돌로 머리를 갑자기 때릴 때가 있다. 제이님 혹시 영어 문장 기억나요? 1년 전이에요.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쌤. 그래서 sometimes 때때로 life 삶은 is gonna hit you 너를 때릴 거래요. 근데 어디에? In the head 머리예요. 근데 뭐로 때리냐면 with a brick. brick이 그 벽돌이거든요. 그렇게 비유해서 말하는 것처럼 사실 내가 예상한 대로 되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터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 유진님은 이제 아버지의 부도로 난 그 경험으로 했던 것들이 진짜 그대로 아픈 경험이었고 힘든 경험이었어 라고 스스로 땅땅땅 하면 진짜 그걸로 끝나겠지만 그거를 긍정적으로 승화시켜서 오히려 그거 덕분에 라고 얘기하는 그 힘이 있으시네요. 그래서 보통은 부정하거나 정말 힘든 거야 그냥 나한테 아픔이었어 라고만 생각하면 아마 그거 때문에 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그거 덕분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멋쟁이시군요. 감사합니다. 우리 혜숙님은요? 살면서 내가 승화시켰던 경험 있어요? 저는 특히 생각나는 건 없고, 제가 되게 돈 빌려줘서 크게 다쳤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혹시나 그 손님들이 이렇게 송금 누구 빌려준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딱이다, 그런 딱. 대화들을 좀, 음, 함부로 빌려주는 거 아니다. 인 경험으로 내 함부로, 공백을 살려. 함부로 빌려주면 안 된다. 그런 얘기 조언 좀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지인들도 그렇고. 그만큼 힘든 거 아니까. 맞아요. 맞아요. 함부로 빌려주면 안 돼. 함부로 빌려주면 안 된다. 맞아요. 진짜. 그래서 근데 또 막 앞에서 친하고 아끼는 사람이 막 얘기하면 또 마음이 아프고 막 그러니까 또 막 이러기도 하고. 아무튼 내가 줄 수 있는 만큼만 안 받아도 될 금액만 이제 맞아. 빌려주게 되는. 그게 참 지혜로운 방법인데 우선 우리 혜숙님은 산 경험을 했네요. 산 경험. 우와. 우선은 좋아요. 우리 보건님도 혹시 살면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이렇게 나의 그런 아픔이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거나 용기를 줬던, 승화했던 경험? 음,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픔이었다기보다 그냥 삶 자체가 그냥 평탄? 너무 평범해서 그리고 저희 집에는 어렸을 때 별로 돈이 없었거든요. 그냥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어른들이 어릴 때도 뭐 어떻게 누구를 조심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돈도 뭐 이렇게 관리를 잘해야 되고 약간 좀 그런 아빠가 공무원이셨거든요. 지금 퇴직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늘 조심해야 된다. 약간 좀 그런 마인드. 음, 아빠가 아마 I 아니면 J이셨을 거예요. I MBTI로 보면 풀 A 플러스 아마 A형이셨는데 그냥 늘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약간 좀 큰 경험을 좀 못한 그런 거. 그냥 늘 테두리 안에서 바운드 아래에서 그냥 이렇게 안전하게. 지내고, 예, 그냥 큰 도전 없이 그냥 아주 평범하게 그냥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삶에 엄청 그런 고통스러웠던 거나 뭐 정신적으로 그렇게 힘들었던 거나 그런 거는 사실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건 있어요. 제가 3 남매였거든요. 언니가 되게 공부를 잘해요, 음. 학교 다닐 때부터. 그리고 남동생은 밑에 남자라고 집에서 되게 잘 챙겨 이쁨 받고. 주고 이쁨 받고 저는 진짜 안에 샌드위치였거든요. 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네. 그래 지금 가지고 깨달으신 거예요? 네 이제 깨달았 그래 가지고 그 학교 다닐 때 언니가 항상 전교 1, 2등 이렇게 했었거든요. 물론 대학교도 좋은 데 가고 저는 언니 학교 다닐 때 집에 별로 방이 많이 없어서 언니가 항상 언니랑 같은 방을 쓰면 언니 공부할 때 저는 옆에 잤거든요. 그리고 언니가 학교 다닐 때 너무 선생님들한테 인정을 많이 받아서 어 그게 부러움의 대상이 됐었는데 언니가 저를 피해 다녔어요. 부끄러웠대요. 우리 지금도 결혼하고 나서도 언니랑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언니야, 언니 진짜 그때 너무했었다."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가족 할머니가 살아 계실 때는 가족 간에 그 남자 중심의 남동생 중심 그리고 언니는 첫째고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저는 약간 방황을 했던 음.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이 싫었던 거죠. 왜 집에서 나 별로 인정 안 해 주니까. 지금은 지나오면 그냥 재밌었던 시절인 것 같은데 그때 나름은 조금 힘들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그런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네요. 그런 게 있었네요. 맞아요.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네. 그랬네. 이렇게 좀 음. 이렇게 뉴타임즈로 자기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네. 이렇게 주제를 던진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서 자기도 알아가고 또 내가 몰랐던 부분을 서로 또 이야기해주면서 더 이렇게 풍성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둘째들의 사실 힘듦이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샌드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경험하셨던 거 중에 이제까지 둘째인 친구나 누가 어쨌든 둘째라면 맞아 맞아 이러면서 막 서로 공감하고 너도 고생이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아는 둘째들은 좀 특출나게 예쁘던데. 제 지인들의 둘째들은 첫째, 셋째보다 제일 미모나 이런 것들이 출중한 걸 많이 봐요. 내가 그냥 제 지인들의 그 빅데이터라서. 그래서 부모님이 예뻐요. 둘째라서.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런 어려웠던 그 순간들을 이렇게 직면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한번 기회가 되면 또 글로 써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글로 쓰면서도 또 치유하는 마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시간에 만나는 걸 일주일에 한 번 만나지만 일상에서 모닝 페이지라는 걸 계속 써가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제일 모범생이신 우리 유진님은요, 세 쪽을 쓰라고 했던 거를 세 장으로 봐가지고 매일 세 장씩 적으셨다. 모범생도 있지만, 이렇게 매일 쓰는 거가 어렵더라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이라도 계속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를 이렇게 글로 써가면 어떤 주제를 던져도 바로 내 얘기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거는 강원국 작가님한테 배웠던 건데, 작가님 왜 이렇게 말을 잘해요? 라는 질문에 다 이유가 있다 라고 하시면서 자기는 다 글로 먼저 정리해봤기 때문에 어떤 주제가 나도 말할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매 수업마다 다른 컨텐츠나 다른 키워드를 던져드려요. 그래서 내가 준비되지 않았지만 내 생각을 바로 연습하는 시간이기도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우리가 원래 오늘 같이 이야기로 한 내용이 뭐냐면 트렌드 2024 트렌드 코리아. 그래서 그 중에 세 번째, 네 번째 주제를 가지고 읽어본 내용을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혹시 읽어보셨어요? 한지그림님이나 보온님은? 읽어보셨어. 아직 안 읽어보셨어. 우선은 한지그림님이 읽으셨던 내용들 중에 우리가 세 번째, 네 번째가 우선 혜숙님, 우리 뭐죠? 오늘 할 부분이? 육각형 인간. 네, 육각형 인간이랑 그다음에 버라이티한 가격 전략. 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이걸 공감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먼저 나누고 또 다시 인문학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읽으신 분들은 얘기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안 읽어보셨다 하면 이제 읽으신 분들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이제 들은 내용으로 자기 생각을 얘기해 주셔도 돼요. 우선은 혜숙님은 둘 중에 어떤 게 제일 더 확 와닿았어요? 두 개의 내용 중에. 근데 그 개념을 보호님이 지금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연습할 기회가 생겼어요. 지금 이런 말들은 다 신조어라고 해요. 그래서 유진님이 저번 주에도 말씀하셨는데 챗 GPT로 육각형 인간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모르는 거라고 해요. 왜냐면 빅데이터로서의 대답하는 거기 때문에 신조어들에 대한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설명해 줄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결론은 아마 책을 아직 안 읽으신 보호님은 이 단어를 모를 거란 말이지. 퀴즈! 우리 제이님도 오랜만에 왔으니까요. 새로운, 그러니까 사람한테 모르는 내용, 상대방이 모르고 있는 내용을 전달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효율적인가에 대한 스피치적인 걸로도 한번 고민을 해볼 건데, 그 새로운 문장들을 아니면 새로운 키워드 되는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유진님 혹시 그 방법 기억나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모르는 암호를. 거를 그렇지! 아모르 법칙을 좀 설명해 주세요. 문제는 암호를 법칙에 제가 안 대해서. 읽었다는 거지. 오케이. 혜성님 고백해서 난 안 읽었지만 내용은 그거다. 오케이, 괜찮아. 그러면 혜성님도 그게 뭔지 모른다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우선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상대방이 모르는 거를 말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지금처럼. 그때 우리가 아모르 법칙을 사용해서 표현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아모르 법칙이 뭔지 유진님이 설명해 주시겠대요. 암호르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고요? 네네네. 뭐였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원래 이렇게 오랜만에 하면 일부러 오랜만에 하는 것들 제가 일부러 꺼집어냈거든요.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제이님 혹시 기억나요? 아모르 법칙? 오케이, 환영합니다. 자, 지혜님 어디 갔어? 나의 마지막 희망인데, 자. 지혜님 어디 가셨어요? 지금 듣고 계시나요? 듣고 계시면 잠깐 등장 좀 해주세요. 나왔다. 지혜님, 나의 마지막 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고? 알려줄게. 자, 뭐냐면요. 상대방이 모르는 걸 설명할 때 우리가 아모르 법칙을 써보자 해서 이야기를 2번 했어요. 우리가 이 자존감 수업을 1년 동안 하면서. 그래서 오늘 3번째인데 혹시 아모르 법칙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아모르 법칙은 저는 뭔지 아는데. 알아요? 혜성님? 그거는 아는데 이 어. 책에 대한 내용을 안 읽었다는 거. 오케이, 가리. 그러면 혜승님이 먼저 아모르 법칙이 뭔지를 우리에게 설명 좀 해주세요. 왜냐면 그 말 자체도 모르는 지금 분들 아니면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니까. 아모르 법칙을 아무도 이제 모르는 사람들한테 알 수 있게 쉽게 설명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네, 그게 뭐냐고요. 그게 아모르 법칙. 오케이, 시도 잘했어요. 박수 보내드립니다. 자기가 아는 거. 쉽게 말하는 거. 오케이. 아예 맞아. 트라이 잘했어요. 자, 나의 희망. 자, 지혜님, 제발. 지혜님. 네, 지혜님 믿을게요. 자, 아모르 법칙이 뭐예요? 제발. 그거 맞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 끝까지 해주세요. 뭐. 아직 맞춤표가 안 나왔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네. 아무도 모르는 것을
이제 내가 아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 감사합니다. 알 수 있게 말하는 거. 아니야, 비슷해.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만에 꺼내면 막 이렇게 복잡해져서 막 이렇게 이렇게 기억은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다르게 기억하게도 되잖아요. 원래 그래요. 괜찮아요. 뭐 들어봐요. 아는 것에서 모르는 거를 얘기하라는 게 아모르 법칙이에요. 다시 아는 것에서 모르는 거를 말해줘야 이해한다. 그래서 모르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자, 우리가 그때 연습했던 게 바로 할머니, 보통 요즘 많이 달라지시긴 했지만 할머님이 처음 스마트폰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이거예요. 자, 우선 보은님이 먼저 도전을 해볼게요. 한 번도 안 써보고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할머님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사드릴까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할머니는 스마트폰 자체를 몰라. 그럴 때 어떻게 이게 무엇인지 설명한다고 세팅을 하고 한번 표현해 주세요. 도전! 할머니한테 할머니한테. 알려주시라고. 할머님이 제가? 몰라요. 스마트폰이. 네. 보은님이 할머님께 설명해 주세요. 일단 물어볼 것 같아요. 할머니 이거 뭐 보신 적 있어요? 없다고 하겠죠? 몰라, 이모니 이러겠죠. 계속 물어볼 것 같아요. 할머니 이거 사용해 보실래요? 오케이. 할머니 또 이렇게 만져보실래요? 뭐 전화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모르는 거를 모르는 게 뭔지 알아야 되니까 그 사람이 모르는 게 뭔지 알아야지 내가 가르쳐 주니까 할머니한테 자꾸 물어볼 것 같아, 질문을. 그래서 할머니의 간지러운 부분을 자꾸 찾는 거죠. 오케이, 도전 박수. 잘했어요. 잘했어요. 저도. 네, 도전. 들어와. 해보세요. 저는 할머니한테 이럴 것 같아요. 할머니, 이제 할머니가 이제 투지폰을 사용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해시겠지. 그래서 할머니도 손녀, 손자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할머니, 요즘에는 투지폰 아니고 스마트폰으로 다 사용을 하는데 할머니 이거 되게 쉬워요. 제일 쉬운 방법이 있는데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손주 보고 싶으시죠? 그럴 거예요. 손주. 그래서 영상 통화를 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버튼만 누르면 손주 얼굴이 보면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러면서 영상 통화를 해서 이 버튼만 다음에 누르세요. 그러면 손주 들을 수 얼굴이 있다. 보여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욕구가 없는 사람에게 욕구를 갖게 해주는 우리 마케팅 수업 아니죠? 좋아. 왜냐면 저희가 매일 영상 통화를 하거든요. 할아버지 좋아. 할머니하고. 좋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 할머니가 이거 스마트폰이 뭔지 모르겠지만 자녀분과는 이제 통화하는 기기로는 잘 아실 것 같아요. 좋아요. 좋은 트라이. 또 해보실 분. 아예 스마트폰을 모르는 할머니께 이 스마트폰이 뭔지를 소개해주는 방법. 자, 제이님 오랜만에 또 오셨으니 도전해주세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죠? 도전! 저는 2G를 전제로 하지 않고 핸드폰 자체를 모르신다고 전제를 깔았었거든요. 저 혼자 생각에. 그래서 들고 다니는 전화기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들고 다니면서 그 어디 있든지 수화기로만 통화하신 할머니를 지금 전제 조건. 전제를 하는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그 정도는 하실 수 있겠는 거지. 그래서 그 생각을 바로 접은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작은 곳에 컴퓨터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여기 기능이 많은데 그 중에 제일 하고 싶은 게 뭔지 물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 보은이님처럼. 그래서 만약에 뭐 한지그림님처럼 그렇게 영상통화의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 제일 해보고 싶은 거 하나를 결정해서 그걸 정확하게 알려드릴 것 같아요. 오케이, 트라이 잘했어요. 스티브 잡스가 그치만 이런 얘기했죠. 소비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걸 모른다. 좀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아예 모르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들어본 적이 있고 간접 경험이 있으면 누가 영상통화 하던데 그건 어떻게 이렇게 질문이 생기겠지만 아예 모르는 분이라면 할머니에게 계속 해보는 연습을 해보고 있어요. 자, 이번에 혜숙님 빨리 해볼게요. 도전. 모르는 할머니에게. 1대1로 만났을 때 제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일단 이게 스마트폰이라는 거를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려주고 할머니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사는 것처럼 이 핸드폰 안에서도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을 해줄 것 같아요. 핸드폰 보여주면서 이거는 통화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장도 볼 수도 있고 영상 통화도 할 수 있고 이 기능들을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몇 가지 기능들을 알려주면서 기능들을 이런 게 스마트폰이다라고 알려드리죠. 좋아요. Good try. 유진님은요? 저는 제이님이랑 똑같아요, 진짜. 역시. 제이님이랑 나랑 비슷해. 저는 요즘에 그 할머니가 저희 시어머니거든요. 저희 시어머니 뭐 모르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이거 이거 뭔데? 뭐 안 된다, 물어보면, 어머니, 그거 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디지털 튜터 자격증 없지만 내가 디지털 튜터가 돼서, 역할을 톡톡히 하시는군요. 어머니한테 다 가르쳐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제가 제일 그냥 말 들었을 때 생각난 거는, 할머니, 이거 들고 다니는 컴퓨터예요. 들고 다니면서 다 할 수 있어요. 뭐, 택시도 부르고, 음식도 시킬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설명하면은, 웬만한 건 다 알아들으시지 않을까? 좋아요. 자, 지혜님 마지막. Try. 저는 이렇게. 할머니 택시 부를 때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손들어서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손들어서 택시 부르시잖아요. 그거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할머니 전통시장 가면 뭐 오이, 소박이 다 이거 살 수 있죠. 다 할 수 있죠. 그거 핸드폰으로 다 그렇게 살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먼저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좋아요. 사실 여러분들의 방법이 틀렸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들이 나이가 평소에 다른 사람한테 모르는 걸 말할 때 난 이렇게 말하는구나 라고 인지하시면 되고요. 저도 여러분들이랑 비슷하게 말했는데 하나 알고 나서 이 아모르 법칙을 알고 나서 좀 다르게 말하게 됐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거랑 거의 비슷한데 할머니 평소에 전화하죠? 할머니 평소에 TV 보죠? 이거 하나로 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평소에 수화기로 전화하든 2G로 전화하든 아니면 TV를 보는 거든 평상시에 이미 알고 익숙한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이 대충 이런 건가 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순서는 모르는 것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 영상통화 하는 거 알려줄까?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러면 상대방이 영상통화라는 개념이 모르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이미 내가 딱 아까 보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가 원하는 것들을 좀 더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미 그들이 즐기고 있고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것부터 얘기를 해주면 더 유추하고 추측하기가 쉬워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좀 그렇게 연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육각형 인간이라는 걸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럼 육각형 인간이란 말이 처음 생겼기 때문에 이 신조어를 모르는 분들한테 설명하는 거를 한번 연습도 해볼게요. 유진님, 육각형 인간이 뭐예요? 육각형 인간은 요즘 나온 말로 완벽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뭐 외모, 직업, 그다음에 뭐 재산, 그리고 뭐 간단하게 갑자기 그 단어 생각 안 나지? 집안 그런 식으로 자기가 완벽한 6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고 정의한 게 육각형 인간. 오케이, 좋아요. 자, 제이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육각형 인간이 뭐예요? 육각형은 완벽이라는 의미가 있대요. 혹시 뭐 어떤 그래프나 TV에서 나올 때 보면 육각형이 가장 완벽하다고 해요. 6개의 점을 찍어서 각을 만들어내는데 이 6개의 꼭지점에 지금 최언니 님이 말하신 외모, 학력, 자산, 직업, 집안, 성격 이런 것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각나시나 모르겠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가운데 점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그 위치에 점을 찍어서 이런 어떤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는 것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완벽한 육각형이 되는 이런 사람을 추구한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특히. 오케이. 네. 끝. 그런데 네. 아니, 끝입니다. 하세요.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 아니요. 제가 그런데, 육각형 인간 그런데. 다 설명할 뻔했어요. 그런데. 육각형 인간에 그런데, 대해서는. 오케이. 그런데. 우선은 이 네네. 용어만 정리하고 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지혜님, 육각형 인간이 뭐예요? 아니, 이제 채연님이랑 제이님 설명한 거가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한 대로 진짜 그 모든 항목이 6가지부터 더 할 수 있지만 어쨌든 6가지로 나열된 항목에 모든 것이 다 완벽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수성가해서 지금 돈이 많다. 그거 안 돼. 그 내가 흙수저였는데 금수저 됐다. 그거 안 돼. 내 공부를 못해서 개천에서 욕났다. 그거 안 돼. 일단 예. 공부 잘하고 외모도 너무나 특출나야 되고 집안도 태어날 때부터 다이아몬드 수저였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모두 다 갖춘 사람을 육각형 인간. 그래서 육각형 인간이 되려는 사람들이 그 SNS에 자기 과시 뭐 이렇게 하는 게 넘쳐나는 현상, 트렌드를 이 보인다. 육각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우리 한지그리님도 아시죠? 이 의미가. 육각형 네, 인간 설명, 용어만 설명 좀 해주세요. 외모, 학력, 자산, 직업, 성격 등 빠짐이 없는 인간을 뜻하죠. 그래서 각각 수치로 계량을 하면은 완벽한 사람. 오케이. 좋아요. 자, 혜숙님, 이 단어에 대한 정의를 들어봤는데, 혜숙님이 한번 설명해봐요.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육각형 인간은 그러니까 다 말씀했듯이 그 완벽한 인간을 말하는 거여가지고 육각형이라는 그 트렌드 안에 그 점을 찍고 집안이나 환경이나 내 학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완벽하게 모양이 완벽한 게 되었을 때 완벽한 육각형이 되었을 때 완벽한 인간이라고. 오케이. 우리 보은님 좀 감 잡히셨죠? 육각형 인간이 뭔지. 그거를 이해한 만큼 혹시 네. 표현해 보실래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해는 돼요. 근데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 맞아. 그런 얘기도 나오긴 해요. 그런 완벽한 사람? 우와, 대박이다. 아니, 사람들이 너무 그런 완벽에 젖어 있구나. 좀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도 좀 그래, 부족해도 하죠. 되는데 하는 그런 느낌이 드러네. 오케이. 네. 맞아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딥하게 얘기해 볼 건데, 지금 보은님 한번 연습해 보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긴 하지만, 모두가. 모른다는 척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보은님이 지금 이해하신 만큼의 그 육각형 인간을 설명해 주세요. 이게 무엇인지. 방금 들은 어, 걸로는 한번 해보세요. 네네네. 도전해봐요. 집안, 재력, 뭐 성격, 뭐 외모, 그리고 직업, 또 하나 뭐 넣지? 오케이.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로 모여서 육각형이 되어서 그 중심에 자기가 서 있는 있다라는 사람. 그런 의미로 진짜 완벽에 가까운 완벽한 인간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잘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아모르 법칙에 대한 걸 생각했죠? 아모르 법칙을 혹시 사용한 것 같다 한 설명이 있었어요, 혹시? 그래서 저는 제이님이 그렇게 그나마? 한 것 같아요. 왜요? 이거를 상상이 되게끔 설명을 엄청 구체적으로 해주셨거든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좀 전에 알게 됐던 이 아모르 법칙으로 한번 응용을 해보면 여러분 혹시 금수저 알죠? 보통 우리가 금수저 하면 재력적으로 돈으로만 생각하는데 요즘은 모든 분야의 금수저를 육각형 인간이라고 말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모르 법칙을 이용한 게 아닐까라고 전 생각했어요. 왜냐면 여기 계신 모두는 금수저의 개념은 알아요. 아까 우리 지혜님도 설명하다가 흑수저, 금수저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이 금수저라는 개념은 우리가 보통 재력만 생각하니까 이미 이거에 대한 건 여러분들 다 알고 있으니 그걸로 응용해서 돈뿐만 아니라 다른 뭐 말씀하셔도 뭐 디테일하게 말하면 뭐 집안, 뭐 외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금수저다. 라고 만약에 설명을 하게 된다면 처음 만난 사람, 이 단어를 처음 접한 사람한테 아 그런 말이야 라고 더 끄덕거릴 수 있게 되게 이렇게 말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 이론이 있대 이렇게 끝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응용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훨씬 효율적으로 상대방한테 말할 때 상대방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잘 알아들었기 때문에 더 끄덕거리게 할 수 있는 또 효율적이게도 되니까요. 기억 남게 하기도 쉽고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아모르 법칙에 대해서 오랜만에 복습할 겸 말 나온 김에 한번 얘기해 본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아까 보호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런 감정을 얘기해 주신 것처럼 혹시 나는 육각형 인간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잠깐 가져볼까요? 제이님은 어때요? 육각형 인간에 대해서. 이 육각형 인간이란 트렌드가 사실 지금 뭐 급하게 나왔고 이 사람들이 갑자기 연구해서 생긴 건 아니더라고요. 이미 벌써 특히 SNS에서는 꾸준하게 육각형 인간이라는 명칭만 붙어 있지 않지 계속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지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흑수저인데 금수저가 되고 싶어도 이 완벽한 이거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다 태어났어야 돼. 집안도, 재력도 다 타고났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조금 약간 상대적인 박탈감을 더 느끼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 끝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이게 너무 이런 현상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 안에서 계속 많이 퍼져나가고 있으니까 마지막엔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나다울 때 가장 행복하다.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말아라는 뜻의 의미로 마지막에 나다울 때 가장 행복하다라는 그 멘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다 느끼시겠지만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분명 하나라면 모자랄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깊이 집착이나 내가 거기를 향해야지 하고 추구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내가 나다움을 가장 찾을 때가 저 원래의 또 저 나름의 키워드거든요. 나다움을 찾는 것이. 그래서 되게 많이 1년 내내 찾아가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이 멘트 하나로 제가 너무 뭐야 이렇게 시작했던 이 육각형 인간이 그래 결국은 돌아오는 나다움으로. 나를 찾아야만 이 육각형이 성립이 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마지막 멘트가 가장 좋았습니다.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혹시 또 얘기하고 싶으신 분 있어요? 이 육각형 인간에 대해. 저도 근데 제이님이랑 진짜 비슷한 게 저도 새로운 건 없다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육각형이가 너무 많잖아요. 특히 사기꾼들. 사기꾼들 보면 그런 드라마도 너무 많고 근데 저는 그런 드라마 진짜 좋아하거든요. 뭐 애나 만들기 뭐 데이트 앱 사기 그 있잖아요. 근데 결론은 그 사람들이 벌을 받느냐? 아니에요. 잘 살아요. 그렇게 사기치고 지금 더 잘 살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이거를 육각형 놀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정말 놀이인 것 같아요. 트렌드.
그냥 그 프레임에 자기를 맞춰서 넣는 놀이이지 그거를 진짜라고 믿으면 우리 같은 기성세대가 그걸 진짜라고 믿는 우리가 바보인 거지. 그 놀이일 뿐인데. 음, 그러니까 그거를 좀 객시켜서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한 번만 더 얘기 들어보고 또 다음 이야기를 해볼 건데 혹시 나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다. 아니면 이런 생각이 들었다. 있으신가요? 육각형 인간 읽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없으면 제가 얘기해 볼게요. 그 혹시 여러분 넷플릭스에 정신병원의 아침이 온다? 이런 제목이 있는데. 요즘 되게 핫한 거잖아요. 기사로만 봤어요. 정신병원에도 봤어요. 아침이 와. 다 봤어. 보셨지? 다 나의 봤어요. 저의 질문. 1화에 나오는, 저 사실 1화 아빠밖에 안 보긴 했지만 1화에 나오는 그 40대 옷 벗는 친구 있잖아요. 그거 에피소드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근데 우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딱 제가 그 부분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육각형 인간 중에 한 명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사람인데 정말 순탄하게 잘 살았는데 막 옷을 벗고 막 다니는 걸 때문에 정신병원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에피소드에 대한 한지 그림의 생각은 어때요?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집안도 잘 살아. 그 다음에 남편도 변호사랑 결혼했고, 그 다음에 공부도 뭐 잘 해가지고 좋은 남편, 좋은 그러니까 뭐 자식도 있고, 그 다음에 엄마가 해달라는 걸 다 해줬어요. 해달라는 거를. 그래서 본인은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그리고 친구를 만나도 야, 너는 돈도 많고 집안도 좋고 남편도 뭐 최고의 집안에 사람에다가 했는데 본인은 정작 행복하지 않은 거야. 본인이 스스로 결정을 한 게 아니라 다 엄마가 너 좋으라고 이렇게 한 거니까 결혼도 본인이 내린 결론이 아니었어요. 결국에는 본인은 빈 깡통이었어. 그래서 정신적으로 그게 이제 난 이게 아니야. 내 모습이란 진짜 내 모습은 이렇게 하면은 남이 봤을 땐 되게 행복해 보이잖아요. 근데 본인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확 정신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한 거거든요. 거기에서. 맞아.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제이님이 얘기를 했지만 나다움? 진짜 내가 행복한가? 그건 것 같아요. 저는 육각형 인간 딱 얘기했을 때 저는 션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났거든요. 진짜 좋은 아빠, 그 다음에 좋은 남편, 그 다음에 자기 관리도 되게 잘하잖아요. 그리고 못 살지도 않고 집안도 좋고, 근데 기부도 많이 하고, 진짜 완벽한 사람 아니야? 그렇잖아요? 근데 미워보지 않아요. 되게 그 사람 되게 좋아요. 저는 선망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되게 선행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뭐 남들한테 막 보여지게 막 자기 돌 때 이렇게 뭐 돌잔치하고 막 이런 것도 안 해. 그 돈으로 기부하고 병원 만들려고 이렇게 못 사는 사람에게 도와주려고 그거를 지금 차곡차곡 모으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되게 좋아 보여요. 그리고 김용숙 소장님이 얘기했던 그 올드머니하고도 약간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라이프 트렌드에 보면 올드머니가 나오는데 올드머니라는 거는 전통적으로 그냥 대대손손 집안에 돈이 있는 집안이잖아요. 무슨 가문, 그 다음에 뭐 미국에서도 보면은 록펠러 가문, 뭐 이런 식으로 돈이 있는 집안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자기를 치장하거나 외부적으로 이렇게 알리는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은 막 여기다가 명품으로 치렁치렁 하고 달고 다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브랜드 있는 옷 안 입고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그런 거 개의치 않고 근데 갑자기 부자 된 사람이나 그런 거를 막 내세우고 싶은 사람들은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다 치장을 하고 근데 제가 그거를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제가 현대백화점을 갔는데 나이가 되게 드신 분이야. 딸하고 엄마가 왔는데 엄마는 샤넬 백에다가 여기 몽클레어를 빡 이렇게 박혀 있는 거 입고 하는데 그 몽클레어는 70대가 입으니까 그렇게 꼴불견이더라고 보니까. 40대면은 그래도 이해가 되겠는데 저렇게까지 하고 싶을까? 그게 고상해 보이지가 않고 예뻐 보이지 않고 우아해 보이거나 그렇지 않고 저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 막 샤넬 백 막 블링블링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도 이게 돈이 많다고 이렇게 막 부럽거나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진짜 고상한 면은 하나도 없어.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갑자기 그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진짜 못 봐주겠다 이런 생각? 돈이 많아도 저런 식으로는 다니지 말아야겠다. 내가 나이 들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얘기하다가 제가 지금 막혔는데 오케이. 자, 우선은 혹시 기회 되시면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상담가라서 그런지. 그 여자 그 드라마. 그러니까 그 여자 드라마 결국에는 남의 시선에서 산 거예요. 본인이 산 게 아니라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나다움이 뭔지를 모르는 남에 의해서 인생을 다 좌지우지하게 살았는데 결국에는 나다움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찾는 거. 그러니까 션도 진짜 막 기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자기 의지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진정한 삶이 아닐까 싶어요. 좋은 예시까지 감사해요.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아니, 저렇게 완벽한데 왜 정신병에 걸리는 거야? 라는 내 대답이 그러면 이렇게 금수저 같은 사람은 정신병 안 걸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정신병 걸리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다. 감기 걸리면 우리가 이비인후과 가듯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다 라고 우선 얘기하는 그 내용도 이제 이렇게 막 저한테 다가왔고요. 그리고 딱 우리 한지그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육각형 인간처럼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돈이나 재력이나 외모나 모든 것들이. 그치만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속을 들여다보니 너무 힘들어서. 왜 옷을 벗는 거가 됐는지를 나중에 보니까 하도 어렸을 때, 그러니까 우선 이런 장면이 있어요. 엄마가 내 딸이 그 청포도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그걸 싸다 주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이거 갖다 줬어요 해서 갖다 줬는데 나중에 먹겠다고 하고 냉장고를 여는데 그 똑같이 먹지 않은 포도가 엄청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 사실 엄마가 내가 이 포도를 좋아하는 거라고 알고 있다고. 자긴 싫어하는데. 그 얘기를 들여다보니 엄마가 어렸을 때 이걸 먹으니까 좋아하는 모습에 좋아하는 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그 모습이 진짜 이 아이가 좋아하는 거로 생각하고 내 딸은 이 포도를 너무 좋아하니까요. 이거 먹으면 힘날 거야 하고 매주 갖다 줬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엄마도 안 보고 싶어요. 엄마 오게 하지 마요. 막 이런 식으로 면담 안 할 거예요. 이렇게까지 막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엄마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딸이 얘기를 해서 엄마 나 사실 포도 안 좋아해. 엄마가 다 내 삶을 결정했기 때문에 해왔는데 그건 내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끝에 겨우 자기의 본 모습? 난 이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다음 장면이 이제 그 포도가 아닌 다양한 과일을 싸우면서 이 중에서 너가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어도 돼 라고 해서 이제 둘의 모녀의 관계가 회복되는 장면도 있어요. 그리고 옷을 벗는 걸로 왜 이런 정신병이라고 말할 수 있는 행동이 나왔는지를 보니까 다 엄마가 입혀준 옷인 거예요. 근데 없으니 너무 자유롭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게 이제 과해져서 그렇게 행동이 나온 결과다라는 내용도 이렇게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육각형 인간은 존재해요. 하지만 디지털 세상에만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제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모습을 뽐내는 놀이 한다고 생각하고 나도 그냥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예쁘게 옷을 입었다거나 아니면 좋은 곳에 갔다거나 그런 놀이처럼 하면 되는데 그게 내 삶의 기준이 될 필요는 없다. 그 얘기를 우리가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을 볼 때도 그렇고 특히 이제 자녀를 키우시니까 자녀한테도 공부도 잘해야 되고 예뻐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잘 생각해보면 그냥 그 SNS에서 얘기하고 있는 완벽한 모습 기준으로 내 아들, 딸들을 보면 솔직히 부족한 건 누구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기준으로 계속 바라본 혹시 경험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워낙 사랑하는 자녀고 이렇게 더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너도 이렇게 더 앞으로 나아질 거야, 잘할 거야 라고 말하는 기회로도 쓰는 것도 좋지만 모든 그 기준을 그렇게 보면 사실 그렇게 아까 얘기에 나왔던 그 드라마에 나왔던 따님처럼 사실은 아내는 그게 아닌데 그렇게 했던 척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복잡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육각형 인간은 완벽한 사람은 말씀하신 것처럼 없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아이의 원래 갖고 있는 장점이나 이 아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남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뭐 돈이 없다, 뭐 누구보다 안 예쁘다 막 이런 식으로 혹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꼭 그 기준으로 해야 내가 이만큼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라는 건 사실 착각인 건 다 알잖아요. 그런 기준들을 한번 다시 재정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육각형 인간을 보면서. 그래서 나의 삶의 기준들이 혹시 누군가 맞춰준 그 기준이 아니었나. 나만의 나에 맞는 기준은 어느 정도일까? 이런 것들도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분야마다. 그것들을 네, 한번 같이 또 이야기 나눠보고 싶었던 내용이라서 조금 딥하게 얘기를 해봤고요. 우선은 한 분 한 분 이렇게 육각형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잠깐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혜숙님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육각형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을 때. 저 제이님 말씀하신 게 제일 와닿았던 것 같아요. 나다움을 찾는 거. 아무리 이렇게 해도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은 안 되니까 나다움을 찾는 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나만의 기준. 그게 참 스스로도 날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짜로 좀 알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꼭 글을 써보세요. 이게 제가 상담 공부할 때도 많이 도움됐던 거예요. 이렇게 시각화 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종이에 그림이든 글씨든 뭐 낙서든 상관없이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아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게 지금 나한테 요즘 힘들구나. 아 이게 나한테 힘이 되는 말이구나. 아 이 말은 나한테 너무 아픈 말이구나. 이런 것들을 더 직면하는 게 빨라지고 그러니까 그 드라마에도 똑같이 얘기한 말을 사실 저희 상담 공부하면서도 항상 교수님들이 얘기했는데 정작 병원에 있는 환자들은 이미 50% 나았다고 말해요. 병원에 오지 않는 사람들이 더 걱정된다. 자기가 그런 치료가 필요한데도 모른 채 그러니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경험이 있어요. 들은 적도 많고 그거에 공감도 많이 했고요. 드라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결론적인 건 그 사회적 기준이 주는 게 사회적 알람이라고 하잖아요. 대학교 가야 되고 취업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물론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닌데 항상 그 기준에 남이 주어준 기준에서만 살았다면 나만의 소신껏 내 기준으로 이렇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게 더 건강한 마음과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알게 됐으니 그런 것들을 내가 또 어떻게 응용하면 좋을지도 같이 이렇게 생각난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졌는지 이런 이야기도 같이 나눠보고 있어요. 우리 유진님은 어땠어요? 육각형 인간에 대해. 저는 아는 오빠가 있는데 오빠가 지금은 육각형 인간으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 오빠의 과거를 너무 잘 알아요. 정말 국제시장에서 오빠 고등학교 나왔나? 뭐 중학교 나왔나? 하여튼 정말 너무 어렵게 살았는데 한 여자를 알게 되면서 전철을 버리고 그 여자랑 지금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그 여자를 그 프레임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처음엔 해외에서도 민박 가면서 엄청 어렵게 살았거든요. 근데 모습은 엄청 화려하게 포장을 한 거예요. 지금 한국 와가지고 지금 매장도 내고 하여튼 지금 와이프를 되게 포장을 잘해가지고 그 육각형 인간으로 판매를 하는데 엄청 이 여자가 지금 선망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아, 진짜 육각형 인간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드는 생각이 참 마케팅으로 너무 좋은 프레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모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알고 싶지 않을 거야.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이 사람은 다 하니까. 그래서 참, 와, 오빠 정말 대단하다.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나요. 근데 잘 살아요, 정말. 결론은. 확실히 그 잘 사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또 보면 이게 또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경험상 기회가 돼서 이렇게 한번 집에 초대받아서 가는 길이었는데 제가 원래 택시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뭔가 왜냐면 시간 있으면 같이 더 책 읽는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요. 대중교통 타고. 근데 그날은 바빠서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탔다? 그래서 약속 장소를 가는데 집에 초대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 건물에 있는 커피숍으로 와달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택시 아저씨 여기 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저 지금 초대받아서 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지금 여기가 제일 서울에서 비싼 데인지 아냐고. 그래서 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곳을 이제 작가님한테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됐는데 그 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무 편하대요. 사업도 잘 되고 다 잘 돼서 이렇게 살게 되고 너무 편하대. 근데 외롭다고 했어요. 그거를 보는데 부자 되면 좋겠다. 돈 많으면 진짜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진짜 그걸 누리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속을 좀 들여다보니까 외롭다는 말을 해요. 편하긴 한데 몸은 너무 편하다는 거지. 뭐 운전도 안 해도 되고 청소도 안 해도 되고 다 해야 되잖아. 근데 마음은 헛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이 느낀 건 돈이 필요 없다가 아니고 돈이 있으나 없으나 그 마음을, 내 자존감을 잘 지켜서 사는 게 더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 나에 대한 결론은 내가 되어야 된다. 내 안에 있는 내 안에서의 자아가 탄탄해야 어떤 상황에도 잘 견뎌낼 수 있는 거고, 그런 헛헛한 마음 없이 즐겁게 누리기도 하고 마음이 편하고 평안하게 또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교수님도 그렇고 학장님도 그렇고 이런 이유가 다 SNS 때문에 이런 추구하는 게 생긴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냥 하나의 그런, 예를 들어 게임에서 막 총 하는 걸로 진짜 이렇게 일상생활하면 진짜 또라이잖아요. 그런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런 부분도 너무 일상과 현실과 막 그런 것들에 대한 중립을 좀 더 잘 지켜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 지혜님은 어땠어요? 육각형 인간. 저는, 네, 이게 비슷해요. 유진님도 있지만, 이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소외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구나. 상대적 박탈감 이런 거. 근데 저는 어떤 소외를 느꼈냐면, 이런 트렌드에 여기 나오는 해시태그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 이쪽에서 소외되어 있었구나. 나는 문화적으로. 이런 생각을 들어요. 육각형 인간이라는 단어를 무슨 아나운서 썼다는데, 응? 여튼, 보면서, 응? 응? 이런 키워드, 응? 막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문화적으로 이쪽에서 소외됐구나라는 것도 느꼈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나는, 나다, 잠시만요.
네, 다녀오세요. 자, 육각형인가. 오케이. 그래서 갔다 오시면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혜성님은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육각형 인간에 대해서. 아까 저 처음에 얘기 끝났는데. 미안해요. 몸에 갑자기 보였어. 나다움. 맞아요. 나다움에 대해 공감했다고. 괜찮아.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MKYU 수업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그 작가님이 얘기하기도 하고 또 같이 일하는 이사님하고도 인터뷰도 하고 이제 학장님의 인사이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학장님이 얘기해 주신 말 중에 공감했던 것은 어떤 거였는지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혜님 오셨네. 자, 오세요. 죄송해요. 신랑이 나갔는데 괜찮아요. 핸드폰이 없다고 그래 다시 들어왔는데 전화해달라고. 괜찮아. 아주 다음 이 시간에 재밌는 호기심을 남기고 떠나셨어요? 진짜. 아무튼 그래서 그 나답다라는 거.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걸 보면서 나답다라는 나의 기준, 나답다라는 나답게 되어야 되는 기준이 뭐지라는 것을 내가 그동안 살아왔구나. 나답다라는 것은 결국 나에 대한 그냥 인정. 그리고 거기서 출발하는 나를 인정하고 거기서 출발하는 나의 의지대로, 나의 자율성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나답다라는 게 아닐까? 사실 저도 나답다라는 게 뭐지로 오랜 질문을 해왔던 사람이고, 찾아가는 여정이다 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나답다, 나다워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또 그 기준 프레임을 내가 또 갖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답다라는 거, 그래, 그냥 지금 나,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부터 하는 게 출발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하는 또 한 번의 자기 성찰, 자기 숙고의 시간이 되었고요. 아까 미미쌤이 말한 대로 저희 멘토님이 사실 굉장히 다 가진 분이 있는데, 0.01%의 부자들과 이제 교류하시는 분이 그 부자들은 외로워.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나는 그래서 100살이 될 때까지 나를 찾는, 나와 소통할 수 있는 나랑 친한 친구들, 어린 친구든 그런 사람들하고 나는 100세까지 가고 싶어라고 해서 물론 그 서클은 계속 그 선생님을 부르지만 선생님은 가지 않으세요. 가끔만 가시지. 그러는데 그 멘토 선생님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서, 멋지다. 나도? 라는 하나의 또 기준, 틀이 있어서 이것이 같이 엮여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그래서 육각형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 건데요. 1분 뒤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밖에 안 남았어. 똑같은 링크로 바로 들어오세요. 저는 네네. 아이고 말씀하세요. 1분 남았으니까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다움을 못 찾아가지고 되게 남편한테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있는데 저는 그 사람만 보면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상담을 한 적이 있어. 왜 그런다 했더니 그 사람은 딱 육각형 인간으로 보여지는 사람이야. 그런데 월세 살죠. 월세 450만 원짜리를 살아요. 집도 없어요. 근데 사는데 벤츠 타고 다녀요. 벤츠 시리스 타고 다니죠. 꾸미는 거, 와, 너무 잘 꾸미고 다녀. 가지고 다니는 거 다 명품이에요. 근데 내가 왜 저 사람이랑 비교하면서 오빠 난 쟤만 보면 나는 기분이 너무 나빠 그랬거든요. 했더니 야 네가 그렇게 하고 싶은가 보지.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부러워했나?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적 없으세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나한테 돈도 빌렸는데 돈도 안 갚으면서 자기는 그렇게 치장하고 다니는 거야. 너무 꼴불견인 거예요. 어때요? 그런 상황이었으면? 그래서 그 사람 볼 때마다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어서 남편한테 상담을 했는데 그냥 신경 쓰지 마. 그러면 우선 한지그리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진짜 오늘 자존감 회복을 팍팍 하고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정말 잘 보낸 것 같아요. 오늘 안 들어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제가 요즘에 조금 자존감이 떨어지긴 했었거든요. 떨어지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 제가 경제가 놀자를 그만두고 나서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고, 음. 계속 또 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무너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책이라도 읽어야겠다. 뭔가 이렇게 끈을 놓지 말아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전에 언니님이랑 이제 통화는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연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들어오게 됐는데, 어, 왠지 여기 있으면 내가 조금 더 기운을 받아가지고, 아, 나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저는 이제 항상 그 했던 게 이제 맨날 마음속에 응어리셨던 그 영어라는 거랑,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어떤 소속으로 해가지고 제가 안 되니까 스스로가 안 되니까 그 틀을 이렇게 갖추는 거를 해서 경제와 놀자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해가지고 처음에 저 혼자 하다가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을 모은 거거든요. 그러는데 아, 영어도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으면 나 포기하진 않겠구나. 최소한 갈 수는 있겠지. 뭐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간에.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막 꿈틀꿈틀 거리는 그런 게 막 샘솟아요, 오늘.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다면 또 한 번의 그런 마음이 요동치는 그래서 되게 흥분되는 아드레날린이 막 이렇게 샘솟는 그런 오늘 하루였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와주셔서. 그리고 네. 개인적으로 한지그리님이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라는 걸 더 느꼈어요. 음, 음. 정말요? 네. 두서없이 얘기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한지그리님이랑 혹시 보은님은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글을 쓰세요? 저는 안 썼어요. 한번 써봐요. 쓰고 있어요. 지금 딱 필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음, 보은님은 쓰세요? 네.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써보신 분이라면 꼭 써보세요. 왜냐하면 휘발성으로 날아가긴 하거든요. 내 감정들이라는 게. 그치만 진짜로 날아간다고 생각하는 걸로만 되진 않고 내 무의식에는 남아있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부정적인 거면 안 좋게는 화병까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직면하는 거가 1번이라고 해요. 항상 상담할 때도. 그게 50% 이미 치유한 사람이냐 아니냐의 그 판가름이라고 얘기할 만큼. 그래서 이미 한지그리님이 생각이나 나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많이 갖고 계시는데 그걸 한번 남겨봐도 다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꼭 추천합니다. 오케이. 우리 제이님. 우리가 항상 네. 그리워한 제이님 오늘 오랜만에 오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오랜만에 오니까 좋네요. 지금 한지그림님 틀에 자꾸 가두시려고 하는데 저 또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이라서 잘하죠? 적극 추천해요. 제가 원래 자발적인 틀에 저를 가두는 걸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네, 뭐 적극 추천까지는 아니더라도 맞으신다면 네, 본인 성장에는 엄청난 도움이 되실 거라서 제가 해보니까 그랬거든요. 근데 아까 뭐 보은이님 얘기 되게 잘한다고 하시는데 쌤 말씀처럼 저도 처음에는 다 그랬어요. 그랬고 지금은 뭐 잠깐 쉬고 이 자존감 수업은 잠깐 쉬고 있지만 이제 또 곧 해야 할 계획이라서 네. 여기 오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 내 안에 있던 걸 한번 말로 뱉어내고 나서 제 머릿속에 다시 정립해 가는 그런 시간들이 그래요. 그냥 떠돌던 걸 말로 한번 뱉고 내 머릿속에 다시 정리하는. 그래서 그게 내 삶에 다시 녹아 들어가는. 그게 자존감 수업이 아닐까. 이렇게 청강을 해서 들어와도 어색하지 않고 언제나 항상 쌤이 말씀하시는 안전한 공간이라 그런가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런 곳에서 더 계속 나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한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너무 선물 같은 시간이라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수님, 늦게라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슨 이야기가 나눴는지에 대해서 대략 일부러 브리핑 하려고는 했으나 잘 전달되었나 궁금하기도 한데, 그래도 함께 해주신 소감에 대해 얘기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진짜 맨 끝 꼬리만 들었는데 무슨 말을 할지. 네, 마무리하기 직전에. 네. 여기 자존감 수업에 지난번에 들어봤다가 이번에 또 들어보고 너무 많이 잘 웃고 가는 시간인 것 같아요. 여기 들어왔다 나가면. 그래서 좋아요. 그리고 힘을 얻어간다 그러니까 제목처럼 자존감 뿜뿜해갖고 간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너무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늦게라도 포기하지 않고 와주셔서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혜승님은 오늘 어땠어요? 저 오늘 새로 두 분 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들어봐서 너무 좋았고, 너무 반가웠어요. 그리고 저도 이 자존감 수업, 저 때문에 이름 바뀌었어요. 저 처음에 원래 한국어 스피치였거든요, 이 수업 이름이. 근데 저 자존감 되게 없었던 사람인데, 이 수업 듣고 자존감 되게 높아져가지고, 이름이 중간에 바뀐 거예요. 그렇듯이 자존감에 대한 거를 좀 나에 대해서 많이 찾아가는 시간이어서 항상 올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유진님 거기 갔었던 거, 일본 갔었던 거 얘기 되게 듣고 싶었는데 오늘 들을 시간이 없어서 아쉬워요. 다음 기회에. 들려주세요 막 이랬었는데 어. 다음에 꼭 들려주세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지혜님은 좀 늦게 부분에 일정이 있으셔서 가셔서, 네, 이제 끝날 걸 사진 한 번만 찍고, 유진님의 얘기를 듣고 싶은데, 우선 사진 찍고 유진님의 이야기를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서로의 자존감을 응원하고 하는 마음에 하트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하나, 둘, 셋. 한진그리님 감사해요. 유진님 마지막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그냥 다 그냥 개인적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들꾼 향이님 많으셔가지고 너무 좀 아쉽지. 아쉽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여기서 그냥 대나무숲 같은 내기는 당나귀기야 막 다 풀고 그리고 평일에는 안전하지 않은 공간에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약간 긴장도 좀 하고 그래서 여기는 또 와서 다 풀고 가고 그래서 되게 좀 저한테는 편안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로 오셨는데도 그냥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제 얘기해도 편안한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처음에는 제 얘기를 하는 거 되게 좀 불편했는데 이제는 뭐 어때 뭐 어차피 기억 못 할 건데 남이 그렇게 나한테 관심이 있고. 맞아. 어차피 기억도 못하고 그냥 말하고 나만 풀면 되지 뭐. 그래서 여기서 다 풀고 그냥 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이게 많이 변했잖아요. 근데 지금 딱 이 혜숙님이 말한 것처럼 자존감 수업이 진짜 이름 따라 가는 것 같아요. 서로 정말 잘 바꾼 것 같아요. 원래 처음에 우리 시간 관리 모임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분이 계시죠? 한결하고 없어질 뻔했죠. 네, 그냥 시간 관리. 왜냐면 제가 원래 보통 시간 관리를 2014년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쭉 해왔기 때문에 그 해왔던 방법은 3개월 정도 하면 습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바로 다 졸업시키는 거예요, 다. 근데 이번에 만났던 분들은 안 헤어지겠다는 거예요. 뭐 어떡해, 내가 어떻게 줘. 이미 시간 관리 계속 다 풀어내는데. 그래서 그러면 뭘 누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책도 같이 읽으면서 시간 관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또 읽어가면서 이렇게 또 하다가 또 시간 관리뿐만 아니라 이런 스피치 이런 부분도 제가 알려드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스피치 수업이었다가 그래서 최근에
우리 혜성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책을 읽든 시간 관리를 하든 어쨌든 자기화를 이렇게 자기를 잘 다루는 연습이자 결론은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힘인 자존감을 키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름을 바꿔서 해보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채워주시고 그리고 믿어주셔서 여러분들의 것들을 이렇게 꺼냈기 때문에 더 그런 시간이 되는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꺼내는 그런 공간들이 사실 살면서 누구나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양 여기 이런 좀 선진국들은 국가에서 다 이렇게 있어요. 상담을 언제든 하러 갈 수 있는 그런 게 다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이런 상담 아니면 정신병원 하면 진짜로 막 이상한 사람들이 가는 거 아니야. 아직 좀 그런 의식이 남아있을 정도로 그런 것들이 아직 보편화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보편화 더 되어져 가고 그렇게 내 자신을 안전한 공간에서 끄집어내는 그런 연습을 통합해 이제 내가 나를 알아가고 내가 생각이 이랬나 해? 이런 것들도 이해하게 되고 또 남들이 나를 응원해주는 마음을 받고 힘을 또 얻기도 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또 이 안에서 얻은 인사이트들로 내 걸로 화해서 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더 이렇게 더 나아지는 진짜 나나나죠? 어제 나보다 나아지는 내가 되는 그런 시간들로 여러분들 덕분에 더 이렇게 매주 만들어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이번 달의 마지막 시간이라니 믿어지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11월을 여러분 덕분에 잘 마무리하고 또 이제 2023년의 마지막 달을 남겨두고 있는데 또 마지막 그 한 달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그 덕분에 이제 저는 좋은 저녁을 보낼 예정이고 여러분들은 또 좋은 아침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청강기에는 다음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3번째 주에 할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또 함께 하고 싶으시면 청강 때든지 뭐 수업을 신청하시지 않아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때 또 와주셔서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덕분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서로 응원해주고 서로의 이야기를 꺼내고 해도 그냥 응원해주는 그런 마음들이 항상 지금 전 너무 추운 캐나다지만 너무 따뜻한 마음 난로를 안고 있는 것 마냥 따뜻하게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장시간 3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멋있고요. 우리 영화보다 더 길게 재밌게 시간을 보냈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